네, 2022년 1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스파이에 이어 소방관도 시위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 17일 전공로 소방공무원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서울에 있는 서울청사까지, 정부청사까지 규탄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1월 6일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순직한 3명의 공무원 사건을 거론하면서, 소방공무원 사건을 거론하면서 완전한 국가 소방조직 마련해달라, 특정직 공무원 별도 보수체계 마련해달라, 소방공무원 공상추정법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은요, 군인, 경찰, 해경과 더불어 제복을 입는 공무원입니다. 군이 외교 및 정보 파트와 함께 안보를 담당한다면 소방과 경찰 그리고 해경은 안전을 담당합니다. 이 제복을 입은 공무원 중에서 사관학과가 없는 유일한 공무원이 소방이죠. 경찰은 경찰대학이 있고, 또 각 대학에는 군사학과가 있고, 경찰에도 경찰행정학과도 있는데, 소방관을 만드는 소방방재학과는 서울시립대학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소방공무원에는 군에서 특수부대를 지낸 사람들이 많이 지원합니다. 이 소방이 상당히 큰 조직입니다. 한 6만 명이 있는데, 육군이 42만 명, 경찰이 14만 명, 그 다음에 해군이 7만 명입니다. 근데 이 중에 3만 명 가까이가 해병대니까 사실은 소방이 더 크죠. 공군이 6만 5천 명, 그러니까 육군, 경찰, 공군 다음으로 큰 조직이 소방입니다. 그 밑에 해군과 해병대가 있고, 마지막으로 해경이 1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경 이상의 이 제복 입는 조직들은 대장, 중장, 소장, 준장, 그런 식으로 계급이 내려가죠. 각각의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계급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방공무원만은 오랫동안 지방직과 국가직이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소방청도 따로 있지 않다가 2004년에 대구 지하철에서 공사 중에 화재가 난 다음부터 처음으로 소방방재청을 만들었다가, 그게 2014년 국민안전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본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2017년에 소방청으로 독립이 되면서, 그 후에 또 2020년에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전부가 국가공무원이 됐습니다. 이러한 소방청이 만들어졌는데, 이 소방공무원이 되려면은 공무원 시험도 물론 통과해야 되지만 체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특수부대 출신들이 많이 간다 그랬는데, 이 소방호수를 쏠 때 물이 나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한 60kg 악력을 가진 사람들도 못 견뎌서 막 이거 놓치면 또 이게 막 흔들립니다. 소방공무원은 굉장히 경무입니다. 때문에 3D 업종이라고도 하죠. 그러나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현장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상당수가 이런 건물 다니면서 소방점검하고 소방허가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4,700명당 7명 정도 희생되니까 0.015% 정도가 희생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방공무원을 소개한 거는 이 소방공무원들이 시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위를 하는 게 여러분 어떻다고 보십니까? 옳다고 보십니까? 자, 다음 문제를 좀 봐주십시오. 같은 날, 벌써 어떻게 되나요? 재작년이네요. 해경에 있던 공무원이 우리 해경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사라진 다음에 북한으로 가서 사살되고 그 시신이 태워졌습니다. 그 유가족의 아들이 오늘 청와대 앞 항의를 했는데, 내일 청와대 앞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반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는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아들한테 보냈던 겁니다. 그때 이제 이 공무원은 이미 사망한 다음인데, 문 대통령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다, 내가 직접 챙기겠다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데 챙긴 게 없잖아요. 그 아들은 문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밝힌 게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돌아가신 공무원의 부인은
청와대에서 연락은커녕 우리가 찾아가겠다고 해도 답이 없다. 네. 그리고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서 피살 당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그걸 알려달라고 해서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청와대 측이 항소해서 지금도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북한으로 흘러갔는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갔다 사고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건 차치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처참하게 살해됐습니다. 아까 제가 전공로 공무원들 소방관들이 시위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제가 견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 희생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말은 들어야 된다는 제가 보도를 하는 이유는 이 공무원 특히 제복 입은 공무원들의 죽음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에 뉴욕 유엔 갔다가 부인과 같이 갔다가 오면서 하와이에 들려갖고 한국군 유해를 모셔왔습니다. 그 전에도 몇 차례 그런 행사가 있었고 또 카자흐스탄에 있던 독립유공자 홍범도 유해도 모셔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의 유해를 모셔와갖고 문 대통령은 지지를 받고 국정을 이끄는데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지금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가서 피살됐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또 그러다가 이번에 소방청 공무원 3명이 희생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월호 사건 국민안전을 지키지 않았다고 마구 주장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세월호 사건 4주기를 맞았을 때는 직접 그가 청와대 회의를 하면서 제4의 국민의 안전의 날이다.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로부터 안전의 날을 만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몇 번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라는 게 말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고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희생되면 그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챙기고 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요, 정권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전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원 책임자 4사람을 투옥해 놓고 있습니다. 죄목은 뭐 특수활동비를 썼다는 건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국정원 고유 인물까지 완전히 와해를 시켜서 지금 우리 해외 공작 파트 국내 활동은 못하게 하고 해외 활동은 또 안 하게 하고 해서 완전히 와해를 시켰죠. 그래서 스파이를 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이게 뭐냐 하고 시위를 했는데 지금 국가 일을 하다 희생된 공무원들이 있는데 당신은 6.25 때 유해를 다 갖고 오고 독립운동할 때 유해를 갖고 오는데 정작 당신 치하에서 있었던 희생된 공무원들은 왜 외면하냐 이거. 이렇게 되면 제복 입은 공무원들이 데모를 하게 되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저는 전공로에 반대하고 전공로는 절대 공무원은 노조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경찰과 군에도 노조가 만들어집니다. 군인들도 노조 만들어서 우리 봉급 도저 그렇게 시위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지금 대통령은 자기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유해 소환 작업을 과감하게 했는데 왜 해수부 공무원 피살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북한이 죽인 게 확인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이 사과했다라는 통지문. 사과는 무슨 사과야? 통지문이지. 그리고 그것도 받아 쓴 건지 엉터리잖아요. 4개나 다른 걸. 그리고 퉁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 남북 대화를 되지도 않는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문 대통령이 과연 제복 입은 공무원을 챙기는 사람인가?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 스파이들은 저렇게 천대를 하고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북한이 미사일 쏴도 뭐 대응하지 못하게 하고 소방 공무원은 희생돼도 안전하면서도 말이 없이 본인은 중동으로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 공무원 노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든 대한민국 공무원이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다가 희생이 되면 그 희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응징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러한 의식 없이 대통령이 됐던 게 참 불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도 이러한 길을 답습한다면 대한민국은 좀 답답한 나라가 되죠. 전공로 소방공무원들이 시위를 하고 또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됐는데 하도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니까 아들이 대통령이 보냈던 편지를 반환하겠다고 하고
이런 제복 입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토로하면 국가가 흔들립니다. 지금 중동가 계신 대통령께서 돌아오신 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처해 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